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분명 큰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나이, 50대. 당신에게 직함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부심의 탑일 수도, 혹은 무거운 책임감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대기업 팀장이라는 익숙한 갑옷을 벗고 다시 평사원이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직함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팀원으로 내려와 직장 생활을 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때는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구독자도 거의 없는 채널에 나의 가장 개인적이고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는 속내를 드러내도 괜찮을까? 하지만 제 글에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시대의 많은 아버지, 선배들이 비슷한 무게의 삶을 짊어지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팀원으로 내려온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 안에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등까지 당한 마당에 이제 정말로 잘릴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떠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결코 흔들리지 말자. 이것이 당시 저의 유일한 소원이자 스스로에게 건넨 각오였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씁쓸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자리였습니다. 팀장일 때는 창을 등지고 앉아 팀원 전체를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팀의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팀원들의 고충을 살피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통로에서 팀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자리, 보통 신입사원이나 막내가 앉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뒤통수가 따가워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부러 쳐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모니터 화면부터 저의 모든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한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시선을 애써 외면하려다 보니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의 풍경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후배들이 먼저 나서서 짐 나르는 것을 거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 낑낑대며 책상과 컴퓨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래, 원래 이게 당연한 거였지 하는 생각과 함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언제 어디서든 명함을 꼭 챙겨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지금 명함이 없네요라고 말하는 것도 구겨진 명함을 대충 꺼내는 모습도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반듯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은 제 책임감의 표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원으로 직책이 바뀐 뒤 저는 한동안 명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외부 사람을 만날 일이 없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팀원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박힌 세명함이
저의 강등된 현실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져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팀회의 시간은 바뀐 제 위치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리더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팀원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경청하며 최선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때는 팀원들이 제 이야기에 열심히 메모를 하곤 했죠.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의견을 내도 회의는 그냥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그 누구도 제 의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회사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시각,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때로는 새로운 팀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팀장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오버하지 마세요. 그 눈빛을 읽은 후로는 웬만하면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젊은 날의 팀원이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팀장과 언성을 높이며 싸울 때도 있었고 제 주장은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괜히 나섰다가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무엇이 옳은가 보다 당장 나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는 처절한 자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제가 한때 직접 가르쳤던 후배를 이제는 팀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이 가장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지만 의외로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배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성품을 가진 덕도 있고 요즘 한국 회사에서 이런 역전 현상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그걸로는 성과가 안 나잖아요. 이런 질책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때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옵니다. 보고서 때문에 깨졌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익숙했기에 늘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잡한 사안이라도 CEO를 위한 요약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할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강등 후 첫 보고서를 팀장에게 올렸다가 그대로 반려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보셨어요. 전후 맥락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세히 다시 써오세요. 그의 말에 따라 이번에는 최대한 자세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 핵심만 정리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가 팀장일 때도 저랬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팀장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강등되었을 때 저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동기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칼퇴근하고 휴가도 눈치 보지 말고 가. 무엇보다 팀장 스트레스 없으니 얼마나 좋아. 오히려 잘된 거야. 위로의 말인 줄은 알지만 한동안은 그 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안함보다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50대 초반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싫은 일도 내색하지 않으며 굳은 일에는 앞장서고 회식이든 워크숍이든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강등 후 업무상의 큰 책임도 외부 미팅 자리도 사라지니 처음에는 이렇게 편한 세상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팀장일 때 대화의 주제가 회사의 전략, 성과, 비전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과급이 왜 이렇게 적냐,
팀장은 왜 휴가도 안 가냐 같은 가벼운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현실이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직에 적응하는 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적응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꾼 것은 바로 이름 모를 분들이 남겨주신 진심 어린 댓글들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그냥 역할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한참을 흔들리고 있던 제게 그 한결같은 목소리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죽비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전방 공격수에서 경험 많은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것뿐이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팀장이라는 직책이 없어도 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통찰력으로 회사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반평생을 보냈고 그중 10년은 팀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웬만한 프로세스와 규정은 물론 어떤 조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원과 CEO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를 하면서도 부서 간의 의견과 팀 내 의견을 조율하여 일이 2번, 3번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끝과 머리에 잠들어 있던 실무 감각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일의 전체적인 맥락과 역사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맡은 업무 외에도 조언을 구하러 오는 후배들이 늘었고 다른 팀 팀장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겉으로 보면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신승리가 결국은 힘겨운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더군요. 한때는 제 2의 커리어를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명예퇴직도 고민했고 아이들 교육과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근로소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자. 정년까지든 임금 피크제까지든 끝까지 가보자. 어느 분이 남겨주신 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스스로 회사를 나오는 과오를 범하지 마세요. 저는 57세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회사의 위로금과 주변의 눈치에 떠밀려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회사라는 울타리가 주는 혜택이 사라지고 나니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직 안에서 안전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은 가족 전체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런 진심 어린 조언들 덕분에 제 은퇴 계획도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자본소득에 더 투자하고 은퇴 시점에 자산을 재조정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퇴직 후에는 창업이나 재취업에 목매기보다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소일거리를 찾는 것.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퇴 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악기를 가르치시며 연금에 소소한 수입을 더해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새삼 아버지가 지혜롭고 부러워집니다. 저도 그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착륙하는 저속 은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킬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50대는 직책이나 직함이 아니라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겪은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50대를 어떻게